안녕하세요. 테슬라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180달러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죠. 그리고 그 이후로는 현재 테슬라의 물량이 줄어들고 있다. 2월달 판매 대수가 떨어졌다라고 하면서 주가는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요. 분명하게도 전년도 대비 두 번째 달 2월달에 판매 대수가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이것을 두고 테슬라 주주분들께서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월달에 춘절이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2월달에 춘절이었기 때문에 2월달에 판매 대수가 감소를 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1월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대비 판매 대수가 증가를 하였고요. 그래서 테슬라 중국 보험 등록 대수를 보신다라면 7주차에 바닥을 찍고 8주차, 9주차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비아디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7주차에 바닥을 찍고 8주차, 9주차에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 전기차 하이브리드 뿐만 아니라 벤츠, BMW, 아우디와 같이 대표적인 내연기관차 기업들도 7주차에 바닥을 찍고 8주차, 9주차에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테슬라 주가를 하락하게 만들었던 2월달 실적 같은 경우에는 중국 춘절 영향이라고 우리는 분석을 할 수가 있네요. 하지만 일론 머스크 테슬라 전기차 외에 엄청난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들을 뚫어내고 67,000달러 저 높은 곳으로 훨훨 날아가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꽤나 많이 들고 있습니다. 예전에 많은 주주분들이 왜 비트코인을 사는 것일까 의문점을 제기했지만 일론 머스크는 끝끝내 비트코인을 들고 갔는데요. 현재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몇 안 되는 대형 상장 기업이 바로 테슬라죠.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에 의하면 테슬라는 비트코인 9,720개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물량만 하더라도 6억 달러 규모라고 하는데요. 한국 돈으로 치면 7천억이 넘는 것이고 이대로 비트코인 계속 올라가면 1조에 육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머스크는 테슬라의 차량이 가치를 반드시 올릴 거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언론에서는 그것이 아니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테슬라 투자자분들은 머스크의 말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과거를 돌아보면 신뢰할 수 있는지 없는지 답이 나옵니다. 2014년 뉴스인데요. 테슬라가 2020년에 50만 대 판매를 한다라는 거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뉴스들이 정말로 많이 나왔죠. 하지만 2020년에 49만 9,550대를 달성을 하였고 작년에는 180만 대를 달성을 했죠. 이 뉴스를 보고 일론 머스크는 이 불가능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나는 어떠한 보상도 없이 달성을 했다라고 합니다. 결국 언론 매체에서 말이 안 되는 거라고 했던 말들 모든 것들이 이루어낸 것이 일론 머스크가 아닙니까? 그래서 주주와 머스크 사이에는 신뢰성이라는 것이 존재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 기사를 보니까 2017년이 오래전 일 같다라고 말하네요. 왜 2017년을 언급하는 것일까요? 바로 테슬라 모델 3가 처음 출시가 됐던 때가 바로 2017년이죠. 그리고 머스크는 다시 한 번 더 테슬라의 가치는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시점에서 언론의 말이 신뢰성이 있을까요? 머스크의 말이 신뢰성이 있을까요? 테슬라 투자자분들은 머스크의 말에 당연하게도 무게를 실을 수밖에 없고요. 현재 중국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에는 판매 대수가 하락한 것은 사실이지만 순위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변동성이 없습니다. 전기차 하이브리드를 합쳐서 비아디가 1등, 2등 테슬라, 나머지 중국 기업들이 그 뒤를 쫓아오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비아디 같은 경우에는 판매 대수를 올리기 위해서 디스카운트를 계속 걸고 있고 가격 인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테슬라 역시나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고 가격 인하를 하고 있죠. 테슬라와 비아디 공룡 기업들이 이러한 정책을 진행하다 보니까 니오와 같은 기업들은 수익이 되었던 마진이 되었던 완벽하게 박살이 나고 있고요. 조금 더 많은 전기차 기업들의 파산이 나올 때까지 테슬라와 비아디의 가격 인하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럽 쪽에서는 노르웨이에서 모델 Y 차량들이 배에서 내리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물론 테슬라의 기가 팩토리 공장에 생산이 중단되었다라는 안타까운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테슬라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머스크는 세계 최고 갑부 순위에서 밀려나게 되었고 머스크가 돈을 벌려면 테슬라 주가를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머스크는 그 가치를 반드시 올릴 수가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죠.
현재 전기차 시장을 두고 20년 전 닷컴 버블이랑 유사하다라는 말씀이 정말로 많습니다. 테슬라 비아디 빼고는 죄다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버티기 모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전기차 수요 둔화, 고금리, 경제적 불확실성. 하지만 분명한 점은 닷컴 버블에서 살아남은 기업들, 지금 빅7에 들어가 있죠. 결국 살아남는 기업들은 큰 수익을 가져다 줄 거라는 점인데요. 현재 전기차 버블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확신을 주는 기업은 테슬라죠. 하지만 루시드 같은 경우에는 안타까운 점이 올해 호재가 없다라는 점입니다. 원래 전기차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모델이 출시가 될 때 호재로 받아들여지는데요. 지금 미국 시장에서 그래비티에 대한 기대치가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죠. 분명히 작년까지만 해도 그래비티에 대한 기대치가 높았는데 주주분들의 기대치가 예전만큼 높지가 않습니다. 결국 루시드 에어의 판매량이 올라가야지 그래비티도 좋은 상승세를 보여준다라는 것인데 에어가 부진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현재 희망을 걸고 있는 것이 사우디가 될 것이고 사우디가 무언가를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미국 EPA 인증으로 최고의 효율성 수치를 보여주는 것이 아이오닉 6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순위를 보시면 아이오닉 6와 루시드 에어 퓨어가 보이는데요. 물론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아이오닉 6가 가벼운 무게를 가지고 있고 루시드 에어 차량이 조금 더 무겁습니다. 배터리 효율성 수치 같은 경우에는 무게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같은 무게로 따진다라면 루시드 에어가 나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이 배터리 효율성 수치는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가 되었던 테슬라의 FSD가 되었던 게임 체인저가 아니라는 점이겠죠. 결국 루시드 에어를 많이 팔아야 된다. 그리고 올해 호재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남아있는 자금이 2025년까지죠. 하지만 회사가 돈이 영원히 됐을 때 유상증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2빌리언 밑으로 떨어지면 해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 올해 하반기에 유상증자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현재 루시드 공식 페이지에서는 69,900달러 연이어서 게시를 하고 있죠. 우선 아쉬운 점이 그래비티에 대한 기대치가 작년, 재작년만 하더라도 정말로 높았습니다. 루시드의 판매량을 뒤집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하지만 계속되는 루시드 에어 판매의 부진 때문에 그래비티 새로운 차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졌다라는 것이 현재 루시드의 경영진이 극복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그와 반대로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R2 플랫폼에 대한 기대치가 정말로 높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죠. 3월 5일, 3월 6일 스니픽을 조금씩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많은 투자자분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바로 가격이겠죠. 47,500달러. 아직까지 공식적인 발표는 아니지만 5만 달러 이하가 될 거라는 점이겠죠. 주행거리는 300마일 이상이면 충분해질 것이고 리비안이 만약에 2026년도에 5만 달러 미만의 전기차를 출시한다라면 닷컴 버블 중에 살아남은 기업처럼 전기차 버블 중에서 살아남는 기업은 바로 리비안이 될 것인데요. RJ 스카린지 같은 경우에는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R2 플랫폼에 대해서 말이죠. 최근에 발생하는 버그는 고쳐지고 있고 향상되는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는 리비안인데요. 일단 차분하게 3월 7일날 R2 플랫폼이 어떠한 모습일지 현재 시장의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이 차량을 기다려보는 것이 리비안 주주분들에게 가장 중요하겠네요. 결국 소비자들이 원하는 차량을 만드는 기업은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AI의 미래라고 불리는 엔비디아의 주가가 도대체 왜 폭발을 했을까?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라고 보여지는데요. 바로 데이터 센터 매출이 크게 올라가면서 주가가 폭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를 따라가는 기업이 바로 팔란티어고 팔란티어가 엔비디아의 초기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요. 엔비디아에게 데이터 센터가 있다라면 팔란티어에게는 새로운 계약이 계속 뜬다라는 점이 데이터 센터와 비슷하게 보여지지 않나 싶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지뢰 제거 파트너십을 발표하고 있죠. 팔란티어 주주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계속되는 파트너십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처럼 크게 폭발할 날이 오고 있다라는 점이 아닐까 싶고요. PwC가 되었던 팔란티어와 파트너십을 맺고 팀업을 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여러 기업들이 팔란티어의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다라는 점과 AI 부트캠프에 참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엔비디아 데이터 센터 매출이 크게 올라가는 건 미리 보기가 아닐까 싶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작은 계약이 되었던 큰 계약이 되었던 국방부에서
컨트랙트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팔란티어 주가가 크게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사기에는 늦은 것이 아닐까 이런 의견들도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결국 주가 상승은 매출 상승에 연결되는 것이고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폭발처럼 팔란티어 고객들은 서서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폭발하는 시점이 팔란티어 주가 폭발하는 시점이 될 것이고요. 엔비디아 CEO 젠슨 황 같은 경우에는 AI가 인간을 넘어서는 시기 5년 정도가 남았다라고 하는데요. 인간과 비슷하게 경쟁을 할 수 있는 AI 5년. 그렇다면 팔란티어의 플랫폼 역시나 5년 정도의 시간을 본다라면 엔비디아, 마소와 같은 빅테크 기업들과 같은 흐름세를 볼 확률이 정말로 높습니다. 오히려 중소형 주라서 더 큰 폭을 기대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팔란티어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를 보고 들어가는 것인데요. AIP 부트캠프를 통해서 늘어나는 고객들과 S&P 500 편입이 있겠죠. 그렇다면 팔란티어 주주분들은 언제 팔란티어가 S&P 500에 들어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을까요? 올해 4분기, 올해 연말, 조금 빠르면 6월달을 보시는 분들도 있고 전체적으로 내년 초가 되었던 올해 하반기 이때를 가장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정확한 시기를 예상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분명히 S&P 500에 들어갈 기업이라는 확신은 더 많은 고객들이 생겨나면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팔란티어는 엔비디아의 초창기 모습이라고 보여지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